안녕하세요. ABS 온라인 핏의 트레이너 홍지원 한조입니다. 자, 오늘 댓글 읽기 시간이고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윤수민님의 댓글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조 선생님과 홍지원 선생님을 사랑하는 헬스 7개월 차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등학생이시군요. 맨날 영상만 챙겨보다 댓글 남깁니다. 제가 현재 어느 정도 근육이 있으며 대피가 잡혀 있습니다. 좋네요. 네. 하지만 선생님들처럼 큰 근육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큰 근육을 만들려면 살을 찌워야 하나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풀업은 10개 정도 하는데 딥스는 너무 어려워요. 딥스 꿀팁 영상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도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몸도 좀 좋아져 있는 게 장점인지 좀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로 잡힌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 이름 멋있지? 네. 그런데 좀 더 사이즈가 큰 근육을 갖고 싶다. 아무래도 중고등학생 때보다는요 성인 때가 좀 더 근육의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는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한창 성장기에서 호르몬이 분비될 때랑 또 이제 호르몬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 호르몬을 가지고 근력이 향상돼서 이제 근력과 호르몬 그리고 근육의 완성도가 좀 높게 이제 자리 잡은 나이대가 또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지금 현재도 고등학교 몸짱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풀업은 잘 하시는데 딥스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선 딥스도 마찬가지. 풀업도 이제 10개를 하실 때까지 엄청나게 매달리셨죠. 딥스도 우선은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스에 대한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획을 해보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한주쌤이 박찬우님, 홍쌤 감기 기운이 있으신가? 약간 코맹맹한 소리가 나네요. 맴짓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감기로 그쵸, 네네. 예. 진짜, 네. 아이고, 박찬우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기도 있었고요. 뭐 편도도 부었고 그랬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막바지라 지금 면역력이 좀 떨어지세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박찬우님도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희님, 삼두근 모양도 사람마다 다른가요? 삼두근 운동할 때 자극 자르고 근육통도 잘 오는데 삼두 윤곽이 파인 말굽 모양이 아니고 그냥 칼날 모양입니다.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사람마다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네. 삼두근의 생김새도 틀리고요. 내측과 외측의 발달 비율도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삼두근의 말발굽은요. 근육이 끝나고 뼈까지 이제 붙는 위치에서 약간 이제 근육이 끝나는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이 되게 말발굽처럼 보이는 건데 이 생김새 역시 다 틀리고요. 저도 말발굽보다는 좀 더 이렇게 찢어지는 모양, 왼쪽은 그렇고 오른쪽은 저도 틀려요. 그렇죠. 네. 발굽 모양이고 이쪽은 또 이렇게 날카롭게 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내가 갖고 있는 모양이 아니라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모양으로 열심히 이쁘게 운동을 잘 하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양이 남들이 원하는 모양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넘어갈게요. 성준모님, 어떻게 한조 지원 형은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고 가늘어요? 다이어트 중입니다. 다이어트 중입니다. 네. 살찌면 똑같습니다. 살찌면은 커집니다. 네. 졸리나님? 자, 좀 긴데요. 네. 이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은 트레이닝을 받고 계세요. 40대 중반의 여자분이시고요. 운동을 한 지 3년 반이나 되셨대요. 네. 스피닝과 GX 수업도 2년 동안 열심히 하셨고 대부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트레이닝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욕심이 좀 생기시니까. 저도 이제 GX랑 스피닝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펌프나 뭐 컴뱃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거의 1년 동안 3대 운동들을 위주로 하고 운동을 하고 계시고 6개월 정도 한이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덤벨 및 밴드 풀업 여러가지 운동을 배우면서 웨이트의 재미를 느끼면서 현재까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혼자 운동을 하다 보니 막히는 부분이 있어 중간중간 PT를 퍼스널 트레이닝 요청했는데 담당 트레이너가 바뀔 때마다 기본 자세를 다시 가르치더라고요.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배울 때마다 내가 배웠던 운동이 무형이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새로운 트레이너랑 운동을 하는데 또다시 배우고 있는데 슬며시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도대체 누구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자, 저는 이제 아무래도 피트니스에 꽤 오랫동안 발을 저희가 또 담고 있잖아요. 우선 지금 선생님이 그만둬서 바뀌는 건지 아니면 트레이닝은 이제 배웠다가 또 잠깐 쉬셨다가 배웠다 쉬었다 하면서 트레이너 바뀌는 건지 우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담당 트레이너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저는 어떤 회원이 저한테 와서
믿고 맡기고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저도요. 네. 기회가 그런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을 짤 때 FITT를 기준으로 해요. 이거 네. 뭐 이제 누구나 트레이너를 하면 아는 부분인데 인텐시티, 프리퀀시 그리고 타임 타입. 네. 그래서 얼마나 자주 운동을 시키고 네. 그리고 운동을 어느 정도의 강도가? 그쵸? 네.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트레이닝하면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네. 있는데 운동 빈도도 많이 시킬 수 있고 네. 장기간 동안 내가 맡을 수 있는 트레이너가 회원님이 계신다. 그러면 상당히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회원님들이 누구나 이제 처음 오셨을 때는 또 이 회원님의 운동 능력, 가동 범위 이런 부분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저희가 역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너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좀 더 오랫동안 같이 손발을 맞추실 담당 트레이너분을 만나신다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교회는 안 다녔어요. 네. 자, 스크스님. 어떤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댓글 피드백해 주시면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는 모습 정말 감사합니다. 소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레이너분들의 정성이 느껴지네요. 웨이트 자체가 스트레칭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답변이 도움이 됐네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3만 구독자 넘기신 거 축하드리고 5만 10만 구독자 넘을 그날까지 멀지 않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네. 그 댓글 스크스님 거 저희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아, 그런가요? 네, 스트레칭하고 이제 뭐 맞네, 맞네. 5만, 10만. 우선은 10만 넘으면은 우선은 한조쌤이 위통을 벗고 여기서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대신 공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배재영님 같아요. 재영배님.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런 피드백이나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열정을 다해서 알려주신 두 분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열정도 더해지고 그만큼 궁금증도 많아지는 터라 항상 운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100kg에 42kg의 근육량, 체지방 20kg인 똥땡입니다.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본인의 현재 몸 상태에서 필요한 단백질량을 어떻게 계산해서 식단을 구성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예를 들어 체중은 100kg지만 근육이 발달된 남성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 할 때 같은 체중 100kg인데 근육량이 적은 뚱땡이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 때 둘 다 100kg라는 체중을 가지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넘길게요. 근비대 스트렝스, 벌크업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들. 벌크업과 다이어트에 대한 노하우 혹은 정보가 담긴 영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밑에 다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나서 보니 평소 느끼는 것에 비해 감사의 말이 적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홍 선생님과 한준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우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체중이 내가 100kg인데 그럼 100kg 기준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100kg 기준에서 단백질량을 우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고 다이어트가 됐을 때의 체중을 기준으로 네. 단백질량을 계산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체중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지방이 같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대사의 점에 있어서 몸이 무겁기 때문에 좀 더 대사 능력이 더 활용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은 체중이 1g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량이 이제 일 권장 섭취량을 알고 있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은 1.5에서 2g 정도, 그리고 여성분들은 한 1.2g에서 많게는 1.5g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100kg입니다. 그러면은 근육량을 좀 더 만드는 게 목적이신 분이에요. 그랬을 때 1.5g의 단백질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150g가 되겠죠. 그쵸? 150g의 단백질 섭취해야 되고 150g의 단백질 섭취하려고 하면은 닭가슴살이 만약에 계산하기 쉽게 25g, 100g당 25g의 단백질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6덩이를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다이어트 상황에서 왜냐면 제가 운동량이 비다이어트 상황에서 오히려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체중당 저는 한 2g 정도 기준으로 하고요. 네. 많게는 2.5g. 대신 단백질의 좀 질적인 부분을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 상황에서는 탄수화물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유산소량과 운동량도 늘어있고요. 네. 다이어트 상황에서는 저는 거의 체중의 많게는 2.5g에서 3g까지 늘리는 편인데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3g은 좀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운동에 양이 적다고 하면은 간 부담이라든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남자분들은 1.5에서 2g, 네. 여성분들은 적게는 1.2g에서 많게는 한 1.5g에서 8g까지를 권장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뺄 체중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현재 체중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는요, 이게 단백질만 갖고 칼로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탄수화물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도 있고, 예, 네.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벌크업과 다이어트에 대한 노하우는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원규님, 근손실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학교에서 건강 증진 프로그램 때문에 처음에 인바디를 측정했을 때 근육량이 33.4kg가 나왔었습니다. 그 후 2달간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으면서 하루 1시간 반 운동 후에 삶은 계란 3개씩 매일 섭취했습니다. 그 이후에 체중이 걱정되어 이틀간 아침만을 먹은 상태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측정날 당일 아침을 안 먹고 인바디를 체크하였는데 지방은 크게 주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지방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2달간 근력 운동을 하였는데 이틀 아침만 먹으면서 걸었다고 해서 왜 지방보다 근육이 더 많이 빠졌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인바디의 정확성에 대한 부분이 우선 전제가 네. 돼야 될 것 같아요.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량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그 벽차를 보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컨디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신원규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동 후에 삶은 계란 3개씩 매일 섭취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삶은 계란 3개씩 하루에 뭐 3끼를 드신다고 해도 그 전체 단백질 양 자체는 상당히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체중당 그램수 기준을 잡아가지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틀 동안 아침만 먹은 상태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걸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수분의 배출이 상당히 많아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단백질 섭취량을 포함한 전체 칼로리가 갑작스럽게 줄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근육 손실일 경우도 있겠지만 근육 내 수분. 그쵸, 근육 내수 이제 체내 수분의 네. 상실로 인해서 인바디가 좀 적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 3일이 정말 너무 몸에 데미지를 줬다고 하면 근육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좋은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신영규님, 좀 더 단백질 섭취량도 늘리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음식을 너무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드시는 건 섭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여성분이라고 하니까 자, 요즘 웨이트에 빠진 여대생입니다. 올바른 자세와 여러 자극을 느끼고 싶어서 영상을 찾다가 선생님들 영상을 보게 됐는데 정말 설명도 잘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되는 영상 많네요. 바로 구독했어요. 영상 정주행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다 메인 사진 요 이렇게 프로필 같은 거 이렇게 자, 네, 이응이응님, 안녕하세요. 운동 자세를 검색하다 찾아서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운동 시 땀이 많이 나면 살이 빠지고 안 나면 살이 안 빠지나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운동이 뭐 땀이 많이 나는 부분이 노폐물에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체내에서 이제 수분이 또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체중 자체는 그쵸? 빠질 수는 있겠죠. 네. 좀 일시적인 부분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땀 흘린 만큼은 다시 물로써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스쿼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량은 몸무게 빼고 20으로 시작해서 80까지 하는데요. 5세트 다 끝나면 허리가 아니라 복근이 너무 아픕니다. 왜 이런 걸까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눌림으로써의 허리 통증도 느낄 수가 있지만요. 네. 스쿼트라는 거는 이제 짊어진 건 목에다 짊어지고, 네. 그러니까 복부와 허리를 기준으로, 이걸 코어라고 그러죠. 코어를 네. 기준으로 중량은 머리 위에다 얹고 있고, 그쵸. 운동은 코어 밑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코어가 약한 경우, 약한 쪽에 자기 더 이렇게 통증이 올 수가 있으니까 네. 복근 운동을 하다가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허리 운동을 하는데 복근이 아프기도 합니다. 네. 고로 무슨 얘기냐? 몸의 중심부가 충분히 운동이 선행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근 운동을 포함해서 허리 운동을 잘, 앞뒤 보강과 코어 운동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냥코TV, 대전에 서브웨이 꽤 있어요. 죄송합니다. 코바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랬잖아. 상당히 좀 대구인가 봐요. 대구. 고향이 어디에 한주세? 부천? 저는 부천 토백입니다. 네. 너도 뭐 서울 거는 아니네. 저는 태어나긴 서울에 태어났어요. 한때 여기서 개구리 잡고 다녔었죠. 네. 근데 뭐 지방이라고 무시하고 이런 거 다 무시한 적 없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모함이에요. 제가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네. 왜냐면 네가 저번에 나그 말 많다고 이렇게. 하여튼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계속 생활권이 여기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네.
자, 서브웨이, 대전에 서브웨이 많이 있고요. 네. 네. 자, 백백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정님께서 레터럴 레이즈를 하시면 목 근육을 아예 안 쓰시나요? 승모근 많이 쓰입니다. 네. 네. 긴장도 들어가고요. 그쵸? 계속 네. 지속적으로. 네. 액티베이션, 활성화를 걸고 그 반대에 비활성화를 거는 게 퍼센티지 차이와 근신경계 발달에 따라서 내가 레터럴 레이즈라는 동작을 했을 때 어깨에다가 몇 퍼센트를 더 많이 주느냐, 그리고 승모근의 활용을 최대한 누르느냐의 차이지, 상급자분들이라고 해서 아예 안 쓴 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용의 정도 퍼센티지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어깨 30에 목을 70 쓴다면 문제가 있겠죠? 네. 성시영님, 바디 메이커 언제 업데이트 되나요? 요새 바디 메이커 업데이트 뜸하네요. 자, 오늘 찍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팔꿈치 문제로 정원정님, 네. 정원준님, 네. 팔꿈치 문제로 라인 트라이스 익스텐션을 빼고 삼두근 운동을 해도 근육 크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근육 크기 증가에 익스텐션이 중요하다고 해서 고민이 되네요. 사실 익스텐션?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 오히려 팔꿈치 아플 때 없이도 프레스 다운이나 그죠? 그런 네. 걸로 예, 충분히 많이 삼두근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정답의 운동은 없어요. 네. 이제 라인 트라이세스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누워서 하기 때문에 근육의 신전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중량감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은 익스텐션인데 수축감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지만 신전감의 자극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운동이거든요. 네. 근데 뭐 이거 빼고도 신전감을 많이 줄 수 있는 운동도 많고요. 운동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픈 네. 건 피해가세요. 질문이 두 개 있습니다. WG님이네요. 첫 번째는 선생님들은 기회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꼭 벌크업이랑 커팅을 해야 선생님 같은 몸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선생님들 기회의 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아나볼릭 윈도우.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2시간, 3시간이네. 30분에서 45분일걸요? 그래요? 그때 제일 피크라고 얘기 나올 거예요. 예. 그 타이밍에 빠른 단백질을 섭취해 줘야지만 근육 발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좀 되게 비판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믿어. 분명 어느 논문 자료에서 나왔을 텐데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솔직히 첫 번째는 모르겠고요. 그게 혹시나 보충제 회사랑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한 건 아닌지. 우선은 인정하는 건 그겁니다. 운동이 끝나고 난 직후에 혈류와 운동을 한 부위에 영양소 공급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인 건 맞는데, 그 타이밍에 꼭 소화가 빠른 프로틴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사실 저는 운동 끝나자마자 될 수 있으면은 밥을 먹는 편이에요. 닭가슴살.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을 먼저 넣고 네. 프로틴을 먹는 경우는 좀 시간이 없는 경우, 네.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저는 바로 식사를 일반 들어가는 식사합니다. 네, 네. 닭가슴살이랑. 자, 두 번째는 설명 드려주시겠어요? 네, 꼭 벌크업이랑 커팅을 해야 선생님 같은 몸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이것도 좀 사람마다 다른데, 벌크업 개념은 우리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네, 벌크업 개념은 별로 안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해본 적 있고 예전에도 경험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벌크업이 아니라 살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한 식단 자체 내에서 운동 강도를 늘려주셔야만 사실은 몸이 천천히 계속 저는 큰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식단에서 닭가슴살 600g이 들어가고 탄수화물 600g 들어간 상태다. 벌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여기다가 말도 안 되는 칼로리가 과자, 높아지고, 빵 네, 넣고.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닭가슴살 600g이면 이거를 뭐 1000g까지 늘린다든가, 네. 탄수화물도 600g이면 이걸 1000g까지 늘려 네. 정형화된 음식으로 늘어나면서 운동 습관도 그렇죠. 꾸준히. 지방량의 증량은 최대한 막으면서 근육량의 순수한 증가를 꾀하는 게 사실은 상승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벌크업인데, 이거는 상당히 보디빌더 분들, 상급 보디빌더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음식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지방량이 왔다 갔다 거린다. 자, 안녕하세요. ABS 구독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기준으로 운동하고 있는 31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운동 순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시간을 다뤄주셨는데,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순서를 한번 가르쳐 주세요. 유산소 운동 후 근력 운동,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 이거 중요하네요. 저는 우선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이 근력 운동 과정에서의 글리코겐 소모량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EPOC 효과라고 네.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릴 텐데, 효과를 통해서 유산소 운동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준다고 해요. 네. 근데 반대로 앞에도 유산소 운동을 넣게 되면은요,
또 몸이 또 잘 풀려가지고 네. 뒤에 있는 근력 운동에서 좀 부상 상해 방지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은 근력 운동 선, 유산소 운동 뒤에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그냥 상황이나 시간에 맞춰서 하지 너무 이거에 얽매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지방 감량을 위한 유산소 운동 하신다면.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앞에 유산소 운동을 넣고 뒤에 근력 운동을 넣는다든가 앞에 넣고 근력 운동하고 다시 유산소하고 상관없다. 네, 너무 얽매이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심기현님 일주일 전부터 다이어트 플러스 근손실 제로 도전하고 있어요. 한조님하고 지원 트레이너님 동영상 많이 보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8일차 몸무게는 4kg 줄고 근력은 많이 줄지 않은 것 같네요. 내일쯤 단백질 보충제가 도착해서 생전 처음 보충제를 먹게 되는데요. ABS 말대로 보충제 맹신 안 하고 닭가슴살하고 적당히 먹겠습니다. 찾아보니 센터가 중동 쪽에 있던데 집이 가까워서 언젠간 한번 사인 받으러 가보고 싶네요. 화이팅 하죠. 자, 저희가 원래는 이제 중동 쪽에서 시작을 했고 네. 지금은 상동점에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동을 오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화이팅 하시고 근손실 제로 꼭 예.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스쿼트는 원래 허정님 네. 스쿼트는 원래 무릎이 발끝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하퍼 스쿼트는 뭔가 다른가요? 전 이거 솔직히 트레이너들이 뭐 봤는데 무릎을 안 나가게 하려고 막 무릎 잡고 시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네. 무릎이 나가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발에서 중심이 어디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 발이 무릎이 체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대퇴골. 대퇴뼈가 네. 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앉을 때 무릎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피 190 이상 되는 외국인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외국인들 트레이닝 많이 했었는데 네. 외국인들 트레이닝 해보세요. 무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요. 발과 봉의 무게 중심이 어딨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네. 같은 선상에 있게끔. 네. 그리고 아무리 무릎이 안 나가는 스쿼트를 하더라도 이건 말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발 앞꿈치에다 중심 극단적으로 쏠고 스쿼트 해보세요. 무릎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중심과 바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후니유님 오늘도 좋은 콘텐츠에 감사드립니다. 뭐 중요한 건 이건데 헬스장에 프리처 벤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른 기구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밑에 잘 달아주셨네. 네. 플랫 벤치에 앉아서 앞에 인클라인 벤치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인클라인 벤치가 각도 조절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다 놓고 하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덤벨로밖에 못하겠지. 그렇죠. 네. 아니면 인클라인 벤치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좀 진상 이게 소리를 들을 수 네.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쓴 적 많아요. 네. 오히려 각도 조절을 되게 미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까지 댓글 읽기 시간이었었고요. 저희 ABS 온라인피 조금씩 인기를 얻는 것 같고 또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네. 네,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뭐 엄청난 유명인도 아니고요. 저희가 운동선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좀 보시는 분들이 좋은 트레이너로 봐주시고 또 이제 대회 참가를 하는 또 부업이 또 대회에도 나가는 피트니스 선수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모든 댓글들과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으로 오는 댓글들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좀 기분 나빠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좀 이렇게 오는 말이 고와야 사실 저희도 정말 감사하다 이걸 느끼면서 또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너무 이제 앞뒤 없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저희도 사람인데 네. 일일이 대답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양해꼭. 예, 댓글은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궁금하신 부분은 요 컨텐츠를 통해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개인적인 SNS는 좀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자, 여기까지 댓글 달아주기 시간에 저는 ABS 온라인 피스의 트레이너 홍지원 트레이너 한조였습니다. 항상 겸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